송곡일리 현황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락은 일반 고시터와 일반 사소본로 구성지였으며 현재 세대수는 71세대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락 인구는 총 148명으로 남성이 65명, 여성이 83명입니다. 부락 주민들의 수도권은 가수업과 축산업, 수보작으로 생계를 하고 있으며 가수는 복숭아와 대가 생산되고 축산업으로는 한우산업으로 숙주 고세 비옥과 암소 번식으로 축산업을 하고 있으며 수보작으로는 식용쌀로 또 재배기고 전량 조치원 농협으로 계약 재배 자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 대비 수익 타산이 낮지 않아 농업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마지못해 토지를 지키는 마지막 천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소응원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궁리 신용도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걸로 저희 마을 상황과 임원님들을 모두 소개에 올리고 시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마십니다. 예. 저는 올해 2월달부터네요. 2월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지역의 마을 이렇게 다니면서 마을 분들 말씀 듣고 또 그 마을 터가 얼마나 좋은가, 기운은 얼마나 좋은가 하룻밤 자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1박 2일을 하냐면요. 10년 전에 제가 그때 시장 선거 나와서 떨어진 적 기억나세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런 식으로 각 마을을 다니면서 마을 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그때는 겨울이었는데 제가 이불을 싸갖고 가서 그리고 그 마을에 가서 자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잘 안 열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녁 때가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뭐 막걸리도 한 잔 주시고 해서 하면 그 마음을 열고 대화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이제 선거운동 한다고 선거 때문에 그렇게 다니는 것이긴 했는데 그때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건 선거 때만 다닐 일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시장으로 당선이 된다면 시장으로서 이렇게 다녀야 정말 마을 분들의 솔직한 말씀도 듣고 마을 사정도 알고 그러겠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만약에 내가 시장이 당선되면 선거운동으로서 이렇게 다닌다고 할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다녀보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시장이 뭐 당선이 돼야 말이죠. 그러다가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걸려서 작년에 제가 이제 시장으로 당선이 돼서 옛날 10년 전에 했던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뭐 우리 마을 분들이 좋기만 하다시면 계속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마을을 다니냐라고 하는 건데 제 원칙으로는 가장 어려운 마을 그리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마을부터 다니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또 마을마다 먼저 와주십시오라는 마을이 있으면 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마을에 가고 뭐 그렇게 합니다. 조금 전에도 갔다 왔는데요. 우리 송곡일리는 제가 처음 여기서 자는 것 같아요. 들리기야 했겠죠. 선거운동 한다고 안 다닌 데가 없었으니까 들리기는 했을 텐데 저 여기서 잔 적 없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1박 2일 다니다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에요. 10년 전에 그 어르신들이 생존하시는 분들이 또렷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우리 마을에서 자고 갔다고. 그리고 그때 한 얘기까지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말을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허튼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마을 분들이 그때는 별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가니까 그때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 하고 잤다 그러면서 기억을 하시는데 아주 놀랍기도 하고 함부로 아무 얘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8월달인데 7월달은 제가 못했어요. 장마철이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했었지만 8월달은 또 이제 날도 좀 선선해져서 다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 오늘 전동연이 우리 부모님과 다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친환경 거기센터 들어서는 마을 가고 오늘 송곡 1, 2 들었습니다. 송곡 1, 2는 우리 이장님들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수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수혜 복구는 어떻게 되는지 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은 뭔지 제가 직접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좋은 대화 나누시기로 하고요. 저 하룻밤 자도 되겠습니까? 네. 시장님, 밑에서 편안한 밤 드시길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고 네. 지금 두 분을 세 분을 네. 소개 못 드린 것 같네요. 네네네. 이렇게 잘한다고 해도 빠뜨려요. 저희 우리 노인회관 그 살림꾼이신 오성생님을 제가 빠뜨렸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노인의 총무님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가게 부판장에 계신 우리 사모님. 일어나지 마세요. 아이고 일어나지 마세요. 그리고 송곡 1위 분여이장이신 한순이님. 아이고. 이렇게 저희 부락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만 해도 뭐 먼지 털고 있는데 가게 앞에서 언제 오셨어요? 좀 드시죠? 네. 아유, 이거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먼저 드셔야 여기서 나는 못 편하죠, 여기가. 내려오셔. 회장님? 이장님, 막걸리라도 뭐 한잔 아니, 이거 안 하게 되죠? 아, 그래. 아니, 이제 말씀 하지 마. 내가 술을 먹고 얻은 막걸리 준비 안 해. 아니, 그러세요? 술은 원래 안 하기로. 우리만 먹어? 저기 뒤에. 아니, 아저씨 이거 좀 드셔. 우리가 안 넘어가지. 과일이라 드셔. 안 넘어가. 아이고, 같이 드셔야 되는데. 여기 오세요. 이리 와요. 여기 앉아도 돼. 어때요? 이렇게 하면 되지. 시장에 젓갈 있고. 같이 드세요. 여기 내려 앉으세요. 그렇게. 여기 내려 앉으셔요. 여기 내려 앉으셔. 안 넘어가네. 알아요? 그거 좀 봐요. 알아요? 정이 있다니까.
대한민국에 나와가지고 맨날 이제 시장에 온다고 해서 오후 전시장 왔어요. 그래서 시장님은 자주 오셔야 되거든요. 아 이거 저기 매달 저희가 거기 농로길에 주민들이 저녁 아침 저녁이나 이렇게 점심 때 많이 구경이 많이 많으니까 애들이 많아서 물기가 장애들이 오늘 같은 경우 잘 하니까 이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마을 의장부터 정치하고 가는 도덕, 행복, 행정, 태수 별로 내설에 대해서 보는 애초 본 설계대로 오태수관을 모습을 따라 내설해 내려오다 총국 1위에서부터 설계를 변경하여 하천 바닥으로 매설을 하게 된 것과 소하천 낙차를 제거하고 물 유속이 빨라 하천 바닥이 쓸려 내려가 오수호관이 밖으로 드러나고 심지어 빠져나가서 화장실 문물이 떠다니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께서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합의에서는 오염용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였기에 주민 피해를 상수도 사업소내 하수국과로다가 수차례 신고를 했습니다. 부서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확인하고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일처리를 하였기에 불합주민 일동은 악취의 고통을 받지 않게 완벽한 재공사를 간곡히 원합니다. 세종시 본 예산에 사업 신청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불합주민이 환경에 오염되지 않게 완벽한 시공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때 못 때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도 매일 아침 여기 1시간씩 운동을 하거든요. 비만 오면 오수관이 툭 터나와 있고 그러고 오수관로 그 외물에 물이 막 넘어요. 물이. 그래서 저 옥배소 저 밑에 그 탱크가 용량이 작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덕, 송곡 1, 2 요 3개 마을만 가지고 하수 처리장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송정 1, 2가 다시 신설로다가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송정 1, 2, 오물까지 다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용량이 작아서 이거 처리를 못 해가지고 맨홀 또 뚜껑을 열고 밀고 나오는 건지 한국과 언제 와서 얘기 좀 해봐 어땠는지. 저번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아니 작년에도 보수를 한번 했어요. 작년에도 보수를 한번 했고 올 또 수해 때도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가지고 그 현장에 나와서 그걸 다시 집어넣고 유형관과 덮고서 또 리메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하천으로 묻었더라도 제대로 묻어가지고 노출이 생기고 또 오물이 좀 드러나지 않게 수해 때 재난 사회하고 할 수 있는 예산을 신청하고 난 것들을 이거는 이제 부서별로 붙여갔던 면회사업장이 소신사업장인 거를 시도를 올려서 예. 이번에 재난 사업을 올려서 재난사업 올린 건 아니고 그 부서에서 알고 공부를 그게 올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그게 작년이 아니라 그렇게
완전히 4, 5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누적돼요. 이게 관이 빠져나가가지고 아니 이 중간에 관이 빠져나가가지고 이 위에서 네, 오수가 그 모래바닥에서 기포가 팍 이렇게 올라올 때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헛물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이 화천내고 이장은 내가 뭐 하는 거냐. 그 하천으로 이렇게 계속 보수만 하면 해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그거를 지상으로 올려주실 수는 없나요? 글쎄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네. 지상, 아니, 이제 도로로 가다가 이제 하천으로 갔다는 거예요. 저는 도로에 하는 게 안전하지. 근데 왜 도로로 묻었던 걸 하천으로 변경을 했는지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질의를 하니까 가펌프를 설치를 해야 된대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으로가 묻었다는 얘기. 하천으로 하면 가압pom프가 필요 없나요? 지대가 이제 하천은 깊으니까 그냥 자연으로 그냥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위치에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천으로 통과하는 게 길이가 얼마나 돼요? 이리에서부터 한 2km 정도 되는데 꽤 크네. 네, 그래요. 근데 해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고 똑같이 돈 쓰지 말고 이참에 얘기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지상으로 올려달라는 얘기. 일단 그 검토하거든요. 도로 외에 지상으로 통신이나 가격, 설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도로로 하는 건 쉽지 않다. 설당 운영 방식을 변경을 하는 거 실제로 그 부분은요, 저희가 하수도까지 전달을 해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마련해서 그 계획을 한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할지. 하수국과에 있던 전 직원이 우리 오계리 이장도라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인사 이동을 하고 나니까 서로 직원 간에 이게 인수인계가 안 돼가지고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은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도로가 불편하다고 하면은 내 건너 그 제방동 농로길도 있으니까 농로길로 하고 해주던지. 농로길로 이제 도로에다가 이설하려고 보니까 도로 밑에 공이 묻혀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그래서 요것을 하천 이런 하되 어쨌든 냄새가 안 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하천으로 가든 도로로 가든 비가 와도 이 호수가 흘러넘치지 않고 냄새가 안 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한번 조사를 시켜서 제가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담당 가서 알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또 예산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 그랬습니다. 돈이 문제. 잘하게 손좀 그러니까 담당 직원들 안 닿는 건 아니지만 예. 현장에 나와가지고 내시경으로다가 검사하고 아니, 아무런 이상 없다는 거예요. 검사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대요. 또왜 그러니까 그래? 답답한 거지. 그럼 언제 이상이 생기는 거야? 비만 올 때만 생기는 거예요? 비만 오면 항상 그렇게 터지니까. 비만 오면 생겨요? 네네. 비 안 올 때는 그러니까 괜찮고? 그럼요. 비 안 올 때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려달라. 이음매 같은 데에서 나쁜 거예요. 유수가 생겨서 냇가물이 흘리 빨려 들어간다든가. 뭐가 그러니까 터지면 하자가 있긴 있는 거예요. 비만 오면 비가 안 올 때는 괜찮아. 냄새도 안 나고 아주 아니 비가 오면 이 발이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물살에 이게 떠내려가고 터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비 안 오면 비 안 올 때도 그런데 비 안 올 때는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게 충격이 없잖아요. 뒤틀리면서 들어가자는 얘기가 그러니까 비 올 때만 뒤틀리고 비가 안 오면 다시 돌아가? 그냥 아니 비 올 때는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게 이렇게 터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빙구로 다녀요 하천에. 제가 봤습니다. 다 빠져가지고 앞으로 이전입니다. 아니 그러면 비 안 올 적에도 나중으로 다니는 그러니까 그걸 보수를 했죠.
보수를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비 오면 또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보수만 자꾸 하면 뭐하는 거예요? 제가 카메라 보다가 찍어놓은 게 휴대폰으로 찍어놓은 게 몇 번 있는데요. 해마다 시간이 하지 말자는 보여주기는 그렇고 이게 묻혀 있다가요. 비가 오면 모래가 쓸리니까 관이 물을 제가 모래 압력 때문에 왔다 갔다 보수해놓고 나면 비용은 또 비싸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마다 보수해놓고 임시결정을 원하니까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호텔 수고 이 뭐하러 처음부터 있냐고 그냥 흘러가게 됐지. 그래서 완벽한 제대로 해야 돼. 제 시간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저는 이런 거. 불합분들도 하고 예. 좋았어요. 예. 부장님 양이 많아요. 예. 인근 충동 저 많이 드시. 어떻게 이쪽은 요한 사이로 뒤에 좀 주세요. 주민들이 살고 요쪽은 예쁜 훈련장이 다른 부분으로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훈련장은 아무래도 산속이 이렇게 살았는데 목장을 가서 거기서 살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시끄럽고 아주 소음이 보통이 안 돼.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야구를 보는 거고 길을 막고 지나가고 이런데서 어떻게 나가냐고 참 탈방이 잡아서 좀 그러는 사람들이 그것뿐이 아니라 또 여기 하고마을이잖아. 5개월에 하고마을이 이렇게 참정이 돼서 그리고 다리 구하게 사격을 하면 손들어 많이 가만히 있더라면 그냥 왔다 갔다 막 쏘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임신을 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가 확 심해. 그렇다고 해서 어느 기관에서 무슨 보상을 앞으로 받는 주는 것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어둠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있나 하고 그렇게 그거 하고 시장님이 이렇게 그런 하시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드릴게요. 밥 많이 주세요. 찌개랑. 그래요. 그러니까 이장도 여기 있지만 무슨 사격을 한다든지 하면서 나한테도 사업이 안내방송 해줘요. 오늘은 사격이 있으니까 조심을 하시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비례해달라고? 시간이 그럼 예비군을 좀 옮기는 수밖에 없는 건데. 옛날에 유한시 군수님 때부터 건의를 한 건데요. 근데 그렇게 그냥 완전히 시끄럽고 건의를 해도 그 앞에 이제 사격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방음만 쳐준다고 한번 그런 처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뭐 무예지면 많이 그냥 지나가고 많이 너네들은 그 어디로 오세요? 그래서 뒤집어져지. 아 여기 가만히 좀 와. 그렇지 이거는 시간 많이 들어서 해가지고 유한시 군수님이 그때 건의한 다음에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그래서 뭐 예비군련장이 뭐 수십 년 된 건데. 그랬는데 질의 그 답변도 온 게 국방부에서 이와 똑같은 예비군 교장을 줘달란대요. 조천복숭아요. 그래서 옮기려면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 마을 주민들은
요 쌍누리에 현역 사격장 있으니까 아니요. 유교화장 사격장 있으니까 그쪽으로다가 합치고 여기는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전국 1위가 예. 한댔잖아. 이건 진짜 난감하네. 저도. 원장이 따로 있고 사장을 해보면 이 지역에서 보면 따로 있더라고요. 여기는 다른 사격이 그래서 내가 이거라도 찍어드린다 이게. 속이고 마음이 안전하면 생각하는 게 그런 이야기도 한번 공략하면 그건 그자들이 넘어가가 불안해서 불안했다는 게 고락에서 건의해가지고 또 데시벨 또 소리 재료도 왔었어요. 그랬는데 예비군들이 사격할 때 그 데시벨을 그 소음을 제어해야 되는데 현역이 사격할 때 그냥 단발식으로 땅뚫때 그 소리 재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민들 우롱하냐? 누가 됐는데? 그 저기 국방부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뭐 이제 한 사람만 하나씩 입으니까 빵빵 쓰는 거 그런 거 아닌데 나보고 말이 보통 15명, 10명 이렇게 그냥 앉아서 그냥 막 수십 발을 막 쏘거든. 그런 뒤에 소음이 그렇게 붙잡았어요. 우리 안 되는 게 또 평균치료자고 해야 돼.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근데 마감 사격을 해요. 또 요새는. 주간 사격만 해도 일할 때니까 좀 감내하겠는데 주민들 주무시는 시간에 야간 사격을 하니까 고통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전에도 하나 있어요. 또 제가 예. 제가 이 김효자 씨가 13년 그리고 없어요. 청주에 있다가 살고 계시는데 제가 밖에서 자영업을 하다가 기획으로 13년 여기서 이제 아이들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소각장이 그 소각장이라는 건 원래 기존에 세종시 폐기물 소각장이 월산 분단에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월산 분단에서 그거를 기존에 있는 걸 파괴하고 지금 이 다른 쪽에다가 소각장을 지려고 하시는데 그 큰 이유가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가까운 세종시 근근에는 질 수 없어서 외곽으로 나오게 된 거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그게 생김으로써 혐오 시설이니까 어렵고 그 주변에 또 생기면 차량 교통도 문제가 되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지금 소각장이 생기면 그 소각장 주변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km, 5km 이내에는 개발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상업도, 장사나 이런 상업도 어렵고 그리고 주거단지 형성이 참 힘들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각장이 생기면 주민들한테 이해와 뭐 설득이 아닌 그 소각장이 생김으로써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과정의 진행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아 이게 실이 아니고 득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솔직히 자녀를 키우면서 여기서 나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거를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과정이 있으신 거죠. 그게 참 궁금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여기 주민들 북부가 아니라 이 소각장 주변에서 5km 반경 내에서 이게 고향 떠나야 되는 건지 여기에서 상업적으로 개발하고 주거단지가 형성이 돼서 이곳에 머물러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왜냐면 제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애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지 이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된 게 사실 뭐 누구 핑계를 대자는 건 아니고 전임 시장부터 시작을 했어요. 전임 시장 때문에 했는데 제가 선거 전에도 여러 번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계속 반복된 얘기예요. 거기 월상공단에 있던 거를 왜 옮겼냐. 그 피해가 없다면 그대로 굳이 왜 옮겼냐 해서부터 거기에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 법적인 하자가 있다 해서부터 또 여기에 입지하는데 그 동의를 얻는 거에서부터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반대를 하시고 그리고 소각장이 들어오면 오염이나 냄새나 이런 피해는 없는지 뭐 여러 가지로 말씀도 많고 뭐 당연한 거예요. 저는 저도 이제 선거 전에 그 얘기를 쭉 들었지만 이제 와서 도저히 수는 없다. 어쨌든 간에 거기 다 땅도 팔리고 돈도 받고 시가 그렇게 해봤는데 이제 와서 옛날에 했던 걸로 다시 되돌리기는 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서 법정들 갖다 법정되는 게 이게 법적인 문제로 불법을 했냐, 위법한 게 있느냐 없느냐 하나. 두 번째는 피해가 얼마나 있냐. 그리고 그걸 들어서 봤을 때 우리 마을에 어느 정도 보상이나 지원이 되느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기억은 칠 겁니다. 우리 의장, 서비회장, 의장들 다 계시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건 아니야. 못한다. 그건 모처럼 못한다. 그 만약에 법적으로 위법한 사안이 있다면 제가 들어서라도 이건 절대 막아서겠다. 그러나 고소, 고발, 경찰에 다 지금 수사 중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날 때까지는 내가 추진은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한 것들, 고발한 것들, 또 수사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결론은 뭐냐면 감사원에서도 위법 사실이 없다. 주민들께서 그 감사 청구한 것도 조사해 보니까 위법 사실이 없다. 경찰에서도 수사를 해보니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주장하시는 법을 잘못 적용했다, 위법하다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는 아무것도 드러난 건 없어요. 그러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위법하지 않은데 그거를 위법하다고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위법한 게 없으면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제가 생각을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피해 정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 소음이나 냄새라든가. 그래서 그때 다 같이 가셨잖아요. 아산에 그 친환경센터가 있으니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시설을 한 곳은 얼마나 냄새가 나고 하는지 가보자. 그래서 그때 한 차로 저도 가고 여러분들도 많이 가셨는데 저도 직접 가고 보니까 냄새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요즘에 환경시설이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굴뚝이 높이 처리돼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저건 뭐냐 그러니까 그건 연기가 아니라 수증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재 환경기술로서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냄새다, 연기다라는 것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렇게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그쪽에 어떤 분이 나오셨냐면 그쪽에 이제 그 아산의 그 마을에 사시던 분들이 반대 투쟁이 위원장이 나오셨어요.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네들도 이렇게 들어선다 그러니까 우리도 반대다 해가지고 반대 투쟁하셨던 위원장이 나오셨는데 자기도 소송을 걸고 반대다고 나 난리가 났었다. 괜찮다 그런데 못 믿겠더라. 그런데 막상 이해되고 설득되면서 짓고 나니까 정말로 내가 반대했던 사람이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주거단지로 창설이 되겠냐, 우리가 사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환경시설이 들어서고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무슨 뭐 세탁소도 하고 또 무슨 놀이도 하고 그런 시설들을 짓다 보니까 생각했던 냄새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오히려 국가 지원을 받으면 살기가 좋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세탁소 공짜로 하고 놀이동산인가 뭐 거기에 관광지로 개발을 하니까 또 거기서 수익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게 있죠. 근데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파트가 들어서서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 그래 아파트가 점점 들어서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산에도 그 시설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 시설이 용량이 부족해서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이나 반대 투쟁했던 분들이 그거 우리한테 지어달라고. 짓고 나니까 오히려 피해는 없고 지원만 많더라. 그러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자청해서 하나를 더 지어달라 해가지고 하나를 더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 이장님들 다 같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설을 안 지어서 막연한 불안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직접 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장님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나라의 그 환경 그 처리 기술이 지금 여러분들, 주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발달돼 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데가 이사 갈 필요 전혀 없을 정도로 발달돼 있다. 더더구나 우리가 지금 이건 2030년도에 완공된 건데 아산에서 진 거는 그거보다 벌써 10년 전에 진 건데 그거보다 더 훌륭한 시설로 더 좋게 짓자면 그런 문제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 환경시설 옆에 아파트가 지금 들어쓰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랬겠어요. 아산 사람은 냄새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산에 가본 결과로는 걱정할 만큼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 자신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들어선다고 할 때 어쨌든 이 지역 분들은 희생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다 싫어하는 뭐 그게 피해가 있든 없든 그럼 좋을 것 같으면 니네들이 해라 할 건데 어쨌든 여기에 입지가 결정돼서 했으니까 지원이나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나머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지원이나 보상을 이제 이번에 고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작업 추진이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약속을 드렸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예산을 별도 세워서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진국에서는 그런 환경타운이 생기면 그 시설만 달랑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또 그 수익시설 같은 걸로 또 개발을 해요. 그래서 그 개발이 바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도록 뭐 그런 것들을 또 합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무슨 공장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뭐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기보다는 세월이 가면서 더 좋은 방법이나 더 좋은 기술이 있으면 우리가 연구해서 그렇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이제 못 믿는 거예요. 말은 저러는데 시장이 저렇게 해놓고 지켜지겠냐라는 의구심이 있고 못 믿으신 것 같은데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 임기가 앞으로 3년이나 남았고 제가 있는 임기 동안에는 제가 드린 약속으로는 꼭 지키도록 하겠다.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제가 내려가겠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막상 들어서는 것은 또 반대한다는 소리를 하신다고 자꾸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게 들어서서 지역이 더 낙후되고 발전이 되는지 아산같이 오히려 그것이 발전을 촉진하게 되는지는 사실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전동면이 오히려 그게 들어서서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우리 동네가 더 못 살게 됐다 이런 얘기는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이사가 못 그럴 정도나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만들었을 때 그 과정의 주변이 어떻게 변하느냐. 솔직히 청주도 가경동 터미널 그 번화가도 소각장하고 2km도 안 돼요. 그래서 그 혐오시설이 들어오면서 이 주변에 한국 개발이나 뭐 이런 게 많은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게 과정이 하기 어떻게? 제가 하기 나름이라고 하죠. 예. 아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을 적은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말하자면 그 슬러지 하수 처리하는 게 그 아산도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환경 친환경센터가 들어서면서 국가와 지원이 막 이제 내려지니까 오히려 그 지역이 발전하더라, 개발이 되더라, 택지가 되더라. 그렇게 우리가 갖고 나가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시고 또 예. 다음 번 지루하실 분이 좀 지루해 주시고는 부장님, 예. 하시는 얘기 안 해. 저는 여기서 이제 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사는데 좀 관련이 있는 다른 것도 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축산업을 하고 있어요.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수작 빙글, 과일 빙글인데 이런 걸 하나 권해왔어요.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기까지는 좀 그런 건데 시정을 운영하시는데 실국장들이 자기 관련 그 농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이면 축산, 뭐 다른 쪽이면 다른 쪽. 그 농민들과의 그 요런 좀 대화의 시간을 시장님이 이렇게 바쁘신데 와서 해주는 것도 고맙지만 실국장들이 좀 자주 그 현장에 나와서 그런 좀 농민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떤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얘기인데요. 이제 우리 축산 농가만 그렇기도 하고 또 여기 양봉 치는 분들도 있고 좀 많이 있어요 보면. 근데 그 예산이라는 게 지금쯤 되면 이제 시에서 보조가 나오는데 수의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치료를 하고 나면 보조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만 내면 되는데 시에서 보조가 끝났기 때문에 자부담 10만 원을 자부담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예산이 실제 농가에 얼마씩 나오는 거며, 예를 들어 시에서 10억이 축산하는 쪽으로 예산이 흘렸다. 그러면 소를 많이 먹이는 사람들은 치료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를 적게 먹이는 사람들은 치료를 아무래도 적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그러면 예산이 소 많이 먹이는 사람한테 치료를 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개인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 너는 소 10마리 먹이니까 50만 원 1년에, 당신은 100마리 먹이니까 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이거를 알아야 아, 내 돈이 대농가들한테 안 갔구나, 내게 아직 남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소농가들은 얼마 쓰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예산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실급장들 선에서 이런 거를 좀 정책에 반영해서 농민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이라는 거는 다 누구든지 공통으로 내서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과수 쪽은 과수 쪽, 또 양봉 쪽도 누구한테가 그런 얘기 들은 사람이 있어요. 양봉을 많이 먹이는 사람들은 예산이 좀 많이 혜택이 가고, 조금 먹이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좀 불공정하지 않아요? 시장님은 다 같은 시민들을 위해서 시정을 잘 피시고 계시는데, 실제 일을 하는 실무 입장에서 그걸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못 해주니까 농민들은 시장 어째 이렇게 시정을 하시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건의드립니다.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양봉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더 지원이 더 가고 힘들면 축산도 그 수에 따라서 더 많이 그렇게 기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치료를 해보니까 없어요. 예산이 없답니다. 끝났답니다. 아니 그거야. 그럼 이제 예산을 일찍 집행하고 적게 집행하고의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정된 예산을 지원할 때 불공평하게 지원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형평에 맞게 해달라는 그 형평은 맞는데 예산이 일찍 집행이 돼서 이제 8월달 되니까 떨어졌다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누구한테 더 가고 덜 가고 그 문제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 집행할 때 그거는 제가 알아볼게요. 농가별로 좀 해주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네요. 뭐 한번 알아볼게요. 예. 많은 사람한테 먼저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예산이 떨어져서 혜택을 못 본다. 뭐 그렇게 되는 건지, 농가별로 할당을 해주는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농가별로 할당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형평의 문제는 아니고, 형평의 문제는 그렇게 공평하게 해주는데 예산액을 조기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렇다면 연말까지 천천히 집행할 거냐, 아니면 필요할 때 조기한다고 해서 연말을 예상하는 거냐. 그 문제지 농가별로 불공평하게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예. 농가별로 혜택에 갈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농가들은 예를 들어서 병이 안 났으면 되셨습니까? 그러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되는 가들은 좀 많이 집행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소가 많으니까 장사하니까. 근데 12월 달에 돼서 안 쓴 농가들이 한번 혜택을 얼른 한 그릇 말하고 쓰니까 없다고 한다 이거 예산이. 그러면 얘기가 자꾸 길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좋으신 얘기 해주셨네요. 예. 지금 여기 옆에 벤처밸리라고 수납단지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벤처밸리, 예. 그 벤처밸리 수납단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 2차 개발이라고 해서 그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으려고 돌아다녀요. 예. 근데 그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뭐 내용 증명이 날라왔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전화상으로 뭐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지금 나이도 지그시 드셨고 그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시에서 그 과정에 그렇게 연락이 오거나 그 지금 주민들한테 이렇게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건지. 저들은 지금 그 시행자가 따로 있죠. 이만 미안한 저희 시행자가 민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자치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시행자가 돼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죠. 어디지? 청주안식이라고 문제도 있고 그런 비교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를 주민들을 동의를 받는다면 그거는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시행자가 하는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산업단지를 더 늘리기 위해서 그 벤처밸리의 시행자가 좀 누군지는 압니다만 그분이 지금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동의를 받은 이제 산업단지를 넓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자가 하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신해 주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시가 대행을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행자가 그러면 해와서 요건을 갖춰 50% 이상 동의서를 가져오면 우리가 추가로 승인을 해주거나 허가를 해주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개발하지 않는 이상 대신해주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 그게 필요는 건데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예. 요 사진이 요 밑에 보건소 앞에 그 저희 그 예비군 교장 쪽으로 가는 그 다리거든요. 예. 다리가 노후돼가지고 개보수를 한 게 그 상판 밑에다가 개보수를 한 게 그게 쏟아지는 상태예요. 이게 2번이 쏟아졌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시의원님한테 제가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다리를 점검을 해봤어요. 손으로 해도 흙이 그 시멘트가 푸석푸석 빛날 정도거든요. 시의원님도 전 카메라로 저기 폰으로 다 찍어서 가지고 계신데 저걸 등급이 4등급이 D등급인가 뭐 그렇게 안 나와서 이거 신설을 못 해주겠다. 근데 주민들은 상당한 그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안전해. 그러고 다리가 예비군 교장에서 보건소 쪽으로 나오면서 이게 커브가 돼요. 예. 커브가 돼가지고 초행자는 그냥 직진하다가 다리 난간대를 타고 다리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사고도 수시로 나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를 좀 신설로 다시 한번 놔주시고 다리를 약간 내려서 반듯하게 잡아주시고 그러고 양쪽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시내버스가 거기를 이렇게 돌을 때도 보건소 쪽에 사유지가 있어서 이게 코너 도는지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트레라 같은 건 오히려 못 들어올 그럴 지경이에요.
이게 무슨 다리예요? 여기 마을 송곡 일리지요? 요 밑에. 근데 이건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네, 맞아요. 여기가 상수가 많이 나요. 이장님, 그 라운드를 주는 걸 가각이라고 해요. 가각. 아니 우리는 그런 건 여기 우리 촌놈이 그런 용어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가각을 이제 좀 달라는 거예요. 부서에서 알아서 하실 거고. 들어가면 공산동에서 반대 차선을 타고 넘어서 우회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가 딱 여기 안으로 들어가려면 교차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안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접촉사고도 가끔가다 나요. 다리에 인도도 없고. 그리고 다리도 부실하고. 예. 저 다리가 다리가 다 썩었어요. 안전 신기해서 저 다리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만 난 거거든요. 엄청 오래됐을 뿐더러 다리는 오래됐는데 도로는 확장을 했어요. 확장을 하면서 예산이 없다고 다리를 안 가고 그냥 놔둔 거예요, 저 다리를. 그래가지고서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해도 안 되고 있는데 다리 저쪽 예비군교장이 내주나 전부 다 2차선으로 확장을 했는데 다리는 그냥 있으니까 엄청 불편하다고 그러고요. 그 다리를 저건 아마 새로 다리를 놔야 돼요, 저거. 아마 거기다가 보수비가 더 들어가요. 몇 년 하면 보수비가 더 들어가기 시작하면 큰 도로 그래서 세 번인가 몇 번에 그러니까요. 몇 번 보수한 거야. 또 쏟아지고 또 쏟아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워낙 오래돼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는 에미콘도 안 쳤을 거예요. 교량 길이는 짧은데 폭이 좁아가지고 엄청 오래돼가지고 해서 개보수하는데 1억 2천, 1억 5천 이렇게 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새로 먹는 것보다 더 들어가죠. 저거 두 번 투고도 그러니까 1억 2천, 2억 4천을 그냥 해먹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 놓자니 큰 돈 들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보수하는데 보수비용이 나중에 더 들게 되면 때문에 1억 6천 한다는 아니 나는 그 예비이장님이 숙제 많이 주시네. 예정부 예산이 없어 못하는 거지. 저희 마을 현안 사항은 시간 관계상 예. 요것으로 짧게 할게요. 타 불악에서 오신 이장님이나 지금 한 말씀 이제 본 동네는 다 끝났다고 하시니까 예. 저는 전동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현재 지금 6년째 맡고 있는데 뭐 지난번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올렸지만 지금 여기 전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각장 문제도 있고 한 50년 전부터 여기 양지마을 불황인 시설 저것도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피해만 받지 사실 시나 연기군 시절에도 큰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시장님 오늘 오셨으니까 전동면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각 읍면, 전이 전동, 소정, 연동면 같은 경우는 읍면 단위에 지금 초등학교가 한 곳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시설들이 오다 보니까 지역을 떠나는 분이 많지 들어와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아이들이 지금 전동 초등학교도 한 60명 뿐이 안 됩니다. 전교생이죠. 지금 주변에 산업단지, 벤처밸리, 늘강 산업단지 등 인프라 구축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첫째 인구가 늘려면은 지역에 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그런 아파트 같은 젊은 층들이 좀 뭐 큰 평수 필요 없이 뭐 21평을 위주로 해서 23평, 25평, 30평 미만 정도 해가지고 그 100세대나 200세대 정도는 좀 시에서 시행을 하던 민간업자가 오죠. 근데 민간업자들은 우선 그분들은 수익성이 없으면 공사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검토를 해주셔서 190세대는 다 터닥가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 현재 터는 있어요. 챙겨야 돼요. 그래서 시청에 먼저 아파트 지으려고 터를 닦아놓은 데가 있는데 그 시행하려고 한 분이 부도가 나서 그냥 지금 비춤한 아파트를 해놓고서 그냥 있어요. 지금 한 20년 이상을. 그래서 좀 검토 좀 해주셔서 뭐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여기 머물고 여기서 좀 지내고 학교도 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말씀 들으면 저도 마음이 아픈데요. 전동만 이런 게 아니고 예. 우리 농촌 지역이 다 그래.
제가 이 면지역을 다니면 어디 가든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연동면에 살고 있습니다. 연동면은 요번에 입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연동 초등학교에. 저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데, 지난번에 강원도에 갔더니, 강원도가 무슨 특별자치도가 됐어요. 무슨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나 세종시나 특별자치시 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강원도 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하지만,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다고 해요. 18개 시군이 있는데, 18개 시군인가? 18개 시군인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 20몇 개인가 뭔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좀 봐봐요, 시군이. 18개의 초등학교가 한 명도 입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강원도. 우리 전동이나 세종시도 이러는데 강원도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막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 주민들은, 강원도 도민들은 말이죠. 제가 세종시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구도 빨려 나갈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공무원들이 전부 다 세종시로 오겠다고 희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종시로 온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 강원도에서 내보내주지를 않은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의 국회의원님이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특별자치도로 해서 특별히 지원을 해달라. 안 그러면 강원도는 이대로 갔다가는 그냥 나간다. 그런 얘기를 가득 들어보니까 정말 실감도가 안 됐더라고요. 정말 이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농촌에 지금 어디든 똑같습니다. 어디든 인구가 좀 줄고 있고, 줄다 보니까 학교도 없어지고, 학교도 없어지다 보니까 개발도 안 돼요. 개발도 안 되다 보니까 연세들은 점점 많아지시면서 돈 아프고 해서 이게 좀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국정의 제1 과제가 인구 소멸 지역 해소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지금 인구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데 애들까지도 안 낳잖아요. 저출산. 그러니까 이러다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농촌을 다 망하겠다. 이런 그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저 또한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미래마을이다, 빈집철거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 박영규 이장님 말씀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전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이건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종시는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하면 나은 편이에요. 여기는 오히려 인구가 좀 다른 데는 더 주는데 여기는 그래도 늘지 않았습니까? 또 저출산도 전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세종시 전체 얘기고 우리 전동이다, 연동이다, 전이 소정이라고 하면 정말 제 가슴이 아파요. 아무튼 제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충분히 제가 알고 있으니까 같이 연구도 하고 신경 좀 많이 쓰겠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좀 얘기 좀 네, 우리 주장님 신종리 이리하고요, 서궁리 이장님 분들이 몇 가지 멀리 오실 걸랑요 건의사항이 있어서. 네, 우리 서궁님 먼저. 지웠네.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청남리와 이제 석곡리 사이에 이제 보가 있습니다. 내과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비가 이제 많이 올 경우에는 저희 마을은 뭐 이렇게 크게 이제 저희 이제 논에 이제 침수가 되는 거고 이제 하고, 청남리 쪽은 도로가 이제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 때문에 그 침수가 돼서 철거를 해달라고 이제 청남리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 마을에 이제 임원회의를 통해서 이제 철거 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 철거를 해달라는 이제 요청 건의사항입니다. 뭐 철거하면 물 어떻게 돼요? 물. 네? 물 어떻게 돼요? 청년 들어보세요.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 이동현 사무관입니다. 도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동면 제가 한번 나가봤어요. 전동면 조천에 설치된 보가 총 11개가 있고,
석궁리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현재로서는 이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옛날에는 필요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었는데 이제 그 사실은 그 이용하기도 사용하기도 어렵거든요. 물 맞고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형이 많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실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또 사전에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보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상 유정호도 역할을 하거든요. 보라는 것이. 그래 그것을 철거했을 때 상류 구조물들에 또 문제는 없는지 여러 가지 그런 걸 또 검토를 해야 돼요. 근데 뭐 막 그 석궁리에서 이제 수혜자들은 동의가 됐다니까 다행인데 뭐 장례적으로도 좀 필요가 없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서 이렇게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석궁리 원래 국도 1호선 있는 데가 제가 근무할 때도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됐어요. 그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 보를 철거했을 때 실적으로 배수가 되는지 그런 것까지 또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답변 마치고 앞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준설 공사는 이제 예. 밑에서부터 해 올라온다고 해서 예, 맞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건의는 안 해요. 준설도 제가 가봤는데 원래 또 워낙 퇴치수가 좀 많거든요. 하천 전체가. 그래 그분에서도 연차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부터 물 관리가 한다 하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충분히 알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신다니까 원하시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가만있어 아까 그 하수도 그 하천변에 있는 하수 관로 문제 하수 과장 지금 왔네요. 설명을 한번 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늦게 도착한 점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련 민원은 저희가 이제 19년도에 이제 하천 정비 공사를 하다가 돌을 조금 잘못 건드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속이 세져가지고 이제 주변 어떤 토사라든지 이런 거 쓸려나가면서 하천이 이제 오픈이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1.36km를 하고 맨홀법장 4개를 금이로 쪽으로 올리려고 계획을 해서 한 15억 정도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이로 쪽으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통신이라든지 지작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다시 타당성 조사와 또 기존 관로 개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지 조사에 대한 기술 진단을 이번 8월달에 요청을 해서 12월달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장님들이나 마을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결과를 설명을 드리고 추진 결과를 12월 이후에 한번 다시 찾아뵙고 상세한 설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해결해 드리겠다는 말씀이죠. 예. 기술적으로 뭐 또 인수인계 해가지고 또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 끝이고. 이게 도로로 하든 하천으로 하든 기술 검토를 해가지고 피해 안 가도록 노력을 한다. 거기는 먼저 번에 시민가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담당했을 때 지금 과장님이신지 말씀하셨는데 하산 정비는 옛날에 있던 도를 다 때려부수는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도로를 올릴 수가 없어요. 거기가 전기 지나갔지 뭐해서 건들 수도 없고 그걸 도를 놔가면서 보강을 해서 도가 다 빠져나가는 건 무슨 재주로 그럴 거다 말 안 하려다 얘기하는 건데 오셨다니까 그거부터 검토를 해서 잘해야지. 맨날 거기도 돈 보수니까 더 들어가. 나중에 봐봐라 거짓말. 다리하고 마찬가지야. 내가 듣고 봐봐. 물관리 정책과랑 보호 이제 대보수하고 근본적으로 그거 같이 하지 안 됩니다. 네. 말을 안 하려다 하는 건데. 그 관련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좀 말씀 예. 저희 동네는 그 마을 회관이요. 91년도 정도에 지은 것 같더라고요. 예. 아주 오래되고 그 땅이 주인이 따로 있어요. 땅 주인이. 회관도 그 미등기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관을 좀 채워주십사 하고 시민소통권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 이런 답변이 없어갖고 시장님 좀 도와주셔갖고 같이 그 회관을 하나 지어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은 회관하고 땅하고 이렇게 같이 땅도 같이 구매해갖고 회관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창정 국장인데요. 원래 그쪽에 마을 회관이 문제가 있는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 이제 그 내부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어찌됐든 필요성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인근에 당장 뭐 한꺼번에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내년도에는 시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고 해서 부지 매입비 정도는 부지 매입비 정도는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하고 거기에 반영이 되는 부지를 사고 그 후에 설계도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한번 진행해볼까 그런 생각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좀 도와주세요. 네. 집 짓기가 쉬워요. 시장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정일 이장님 말씀하시죠. 예, 또. 여기 있어요. 예. 저희 신중 1리는 기존에서 전동을 들어오는데 이제 저거 초입이거든요. 그렇죠. 초입인데 이제 인근에 태국 공장이 있고 또 저희 본사도 있게 하고 지금도 악취가 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 마을에 또 이제 일종 태비 제조업 공장이 있고 그게 이제 과정에서는 따로 고소고발도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주민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갖고 그때 당시 지금 지금 사장님들 그때 참석하시는 상태에서 그 식물성 잔존물만 그 제조업을 하겠다고 해갖고 저희도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물러섰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허가가 나니까 그 하수처리 온이하고 그 공장 폐수처리 온이 우유 슬러시 이런 거를 지금 또 계속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 자원순환관리고 과장님들 또 저기 팀장님들도 이제 저희 주민들의 실상을 잘 아시거든요. 그래갖고 계속 관리를 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시장님께 한번 강조 좀 부탁드리는데 그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인근 그 마을에서 저희 같은 경우지만 70m 가까운데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은 좀 마을에서 좀 떨어진 데에서 좀 들어주게끔 해주시더라고. 그것도 이제 지금 과장님하고 이중계 팀장님 진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저 주민들 입장을 좀 한번 더 생각하셔갖고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나온 사람 방금? 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지금 하수 처리 온이하고 폐수 처리 온이 그 품목을 좀 추가를 해서 변경 허가가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법적 테두리 뿐만이 아니고 이제 주민들 건강 악화하고 환경 피해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1차적으로 반려 처리를 했고요. 이제 하시는 같은 경우는 또 그거를 또 보완을 해서 또 저희한테 재허가 요청을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기준 테두리 외에도 이제 주변에 끼치는 악영향 같은 경우를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좀 처리를 그렇게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말씀 충분히 듣고. 내가 한 가지 전해드려도 되나? 네. 급한 일이 생겨갖고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그 송정 1위는 송성리에서 넘어가면 조그만 저수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경사도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옛날부터 거기 감시 카메라나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올라가는 차량 올라가는데 안 된다, 내려오는 데는 운영하다, 경찰서에서 나와도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길 옆에서 사람들이 이사 온 사람도 있고 집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자식들이 자꾸 시청에 민원을 넣었어요. 여기서 방지턱을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밤에 저쪽 송성리에서 큰 차 넘어다니는 애들이 그냥 브레이크를 얼마나 심해 밟았나 그게 부서졌어요. 부서 뜯어냈어. 엊그제 그 담당 부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부서졌는데 나는 왜 보셨나 그랬더니 만든 지도 며칠 안 돼. 그래서 그걸 왜 보셨냐 그랬더니 부서져서 뜯어 옮긴 거래요. 그러면서 거기다 어떻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건 좀 위험하고 하니 거기다가 이 카메라 과속 단속 카메라를 하나 세워야 된다. 한 30kg짜리 카메라만 하나 마을에다 딱 세워놓으면 그거 끝이다. 그래서 거기 굉장히 저기 방지턱 만들어 놓으면 워낙 센 데라 밤에는 또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또 잠을 못 잔대요.
아드나 덜크덩 하니까요. 밤에는 그 송성이 거기 있어. 우리는 송성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1년에 뭐 그 어디요 세종 ENC에서 발전 성금도 한 3천만 원씩 받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피해는 우리가 다 보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도. 그래서 이참에 그게 뭐 하여튼 송정일이 수건 사업이요. 그 새로 집 짓고 이상한 사람들 자꾸 들어오라는데 경치도 그렇다고 오는데 아주 피해가 많아가지고 이제 지금은 몇 번 말씀드리고 그래갖고서 시의원님들한테 내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전화 먼저 말하기는 몇 건이 하도 많은데 뭐 5번째 준다던가 뭐래 5번째 잘못하면 다 주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말았는지 한번 좀 관심 좀 가져봐라. 카메라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경찰 점수에 따라서 시에서 순서를 잡아요. 3천만 원이랍니다. 이게 경찰 아니 그래 시청에 관계 잘 아는 사람인데 시장님도 아시지만 더 잘하는 사람이 한번 물어봐서 그랬더니 시청 뭐 이 무슨 도로 꼭 국이 아니라 다른 국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국이 달라서 하는데 나도 카메라 예산은 시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점수는 경찰서에서 매기고요. 순서가 정해지는 거는. 아 시장 저 의원님은 자꾸 그 말씀하면 안 돼. 점수 안 나오더라도 끌어다가 거기 어렵다는 해야겠지. 그래 점수를 여기서 따지고 있으면 그래 어디 편을 드는 게 그래 저안 나가면 그거 해주십시오. 그거 모르는 내가 그거 모르는 얘기가 싫은 거? 그거를 내가 경찰에 한번 꼭 해주십시오. 꼭 해달라고. 예. 아 진짜 아주 죽것이구나. 그래 지금은 저한테 얘기도 안 해요. 자기네들이 그 자식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민원 넣고 쫓아가. 그래서 나는 방지부터 만드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 부서지고 뭐 아저씨 저기 부서질 정도로 아우 밤에는 말도 못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어요. 아 거기 워낙 경사도가 보통 뭐 그래 모자가 후떡후떡 날아간다는 게 내가 봐도 그래. 내가 봐도 엄청 위험해. 알았어. 시장이 도로가 폐기물 차량이 상당히 많이 가네요. 근데 폐기물 차량이 이게 새 차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노후된 차량은 이게 누수가 많아서 덜컹덜컹 해가지고 이 동네 주민들이 밤잠을 못 자요. 덜컹덜컹. 빨리 다져요. 진짜 빨리 그러는. 진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그럼 과속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네. 불편한 사항이 이만저만. 뭐 생각할 것도 없죠. 저도 영화 정도 한번 정리를 하시고 시간 관계상 마을마다 뭐 하시고 싶은 말도 많겠지만 또 공무원 또 퇴근도 하셔야 되고 시장님 계시니까 가도 못하고 있잖아요. 아유 글쎄 말이에요. 우리 기자님도 10월에 대화가 있습니다. 네, 10월에 시장님과 우리 몇 명과의 대화도 있고 하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그때 나오셔서 충분히들 하셔요. 식사는 시장님 일단 시장님 마무리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직원들 가시고 나서 식사를 하시면 하시죠. 그래요. 저는 안 갈 테니까. 네. 아니 직원들도 밥 먹고 가시고. 마무리 말씀하시죠. 그래서요. 시장님 마무리 말씀하시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을 1박 2일 많이 다니지만 여기만큼 이렇게 많은 내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불편한 게 있는 곳은 정말 많지 않은 아주 드물 정도로 오늘 여러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전동면 여러분들이 참고 그렇게 지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하나가 생각해 보니까 저라도 여기 산다면 이런 말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냄새 때문에 어떻게 살 거며 예비군 훈련장 총소리 때문에 잠은 어떻게 잘 거며 다리가 부실해가지고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또 가속 문제도 있고 아까 다리 돌아가는 문제도 있고 하나하나가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 하나하나 다 적어놨으니까요.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해드리기는 어렵겠죠. 예산도 있고 절차도 있고 그렇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우리 시민회대가 있다고 해서 그때 어떻게 조치했나 또 어떤 게 문제인가 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1박 2일 다니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박 2일 다니면서 최고의 성과가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성과랄 게 뭐가 있겠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다 들어드리기도 어렵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서 지역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
작은 문제라고 그러지만 생각해보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큰 문제인데 내 우선 그런 걸 들러 가는 그 성과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 관이나 공무원들을 못 믿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이렇게 시장이 지역 주민들하고 한 분 한 분 얘기하다 보면 그 못 믿는 불신의 벽이 좀 허물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배구한 대구를 떠나서 시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뢰 말하자면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 같다. 이제까지는 뭘 요구를 하더라도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아. 누구한테는 얘기할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기만 하니까 불평만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시장한테 탁 털어놓고 나니까 속이라도 구경이 하시는 것 같다. 그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 가져야 될 신뢰 벽을 그렇게 쌓는 거 아니겠나 하는 그게 최대의 성과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사실 제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만나면 뭐 해달라고 그러는데 해줄 수가 없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직접 얼굴 보고 이장님들도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하룻밤 자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에 대한 또 시장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고 믿어주신다는 그런 신뢰를 쌓아간다는 그런 하나하나의 것들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배구한 대구는 두 번째 문제지만 하나하나 제가 드린 약속은 다 지키겠습니다. 챙겨보겠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다. 또 우리 그 직원들한테 이건 좀 각별히 좀 챙겨라. 그렇게 지시를 하면 아무래도 제가 얘기하면 직원들도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우리 이장님 다 오셨네요. 감사드리고 우리 마을분들 준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좀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저 부녀 회장님들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